고전을 모르면 고전한다. YGU 영산대학교 웰리스 인문학 전공 교수 이동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박사님 오늘은 어떤 고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맹자에 나오는 우산지목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우산지목은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산지목, 먼저 한자를 좀 보면 소우자, 매산자, 어조사지, 나무목입니다. 이름은 이제 우산이라는 산 이름이죠. 우산은 제나라 근처에 위치를 했습니다. 당시 제나라는 이제 상당한 초강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바로 이 산이 어느 순간에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맹자가 우산이 민둥산이 된 것을 사람의 착한 본성과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숲이 울창한 산이 갑자기 민둥산이 됐는데 이것을 사람의 착한 본성에 비유했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산이 처음에 숲이 울창한 산이었죠. 네. 이것을 이제 인간의 마음에 비유를 하면 인간은 처음에 착한 본성을 타고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산이 이제 민둥산이 되어버린 것은 사람들이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을 해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나무를 베더라도 우산의 나무가 훼손되어도 밤 사이에 휴식과 또 비와 이슬이 윤택하게 적셔가지고 그 새싹과 새순이 자라는데 또다시 소와 양떼들을 방목을 해서 나무를 방목을 해서 싹을 뜯어 먹었다는 것이죠. 네. 예, 이것은 이제 인간이 원래 타고난 착한 본성을 정진하고 착한 본성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수양하지 않고 방심하게 마음을 사용하는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우산의 나무를 어느 정도 땔감으로 사용한다면 밤사이 이슬이 내려 다시 나무 새싹이 자라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와 양떼를 데리고 와서 자라나는 싹을 소들이 뜯어먹게 되어 결국 우산이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 산에서 사람들이 땔감용 나무를 하고 또 여기에 소와 양떼가 새싹까지 모조리 뜯어먹으면서 결국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됐다는 것인데요. 이 인간도 타고난 착한 본성을 제대로 가꾸지 않고 또 무한정 사용만 한다면 그 인성을 모조리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아니라 일반 동물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인간의 이제 마음이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산을 통해 맹자가 잘 설명을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맹자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제 착한 본성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인, 정의로운 마음 의, 겸손한 마음, 조화로운 마음 예,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산이 지금은 민둥산이 되었지만 원래는 숲이 울창한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숲이 우거진 원래 산이 인간에 비유를 하면 착한 본성을 타고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원래 타고난 착한 본성이 인의 예지를 잘 가꾸어 가야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스마트폰에 비유를 하면 스마트폰에 나오는 앱이 작동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사람이 스마트폰에 인의 예지라는 앱을 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의 예지가 잘 작동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의 예지 앱을 깔지 않고 소비적인 앱을 깐다면 마치 우산이 민둥산이 되어버리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예전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 학교에서 특히나 인의 예지를 중요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인간이자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인의 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앱에 또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더욱 쉬운 것 같네요. 그 스마트폰 역시 이제 원래 만들어져 나올 때 앱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도 원래 착한 본성, 인의 예지를 갖고 태어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착한 본성인 인이 예지는 이 원래 타고나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맹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개나 닭이 집을 나가면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집 나간 마음을 찾으려고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구부러진 손가락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펴려고 하는데 구부러진 마음을 펴려고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방심, 떠난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숲이 우거진 우산이 여러 이유로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 역시도 인간의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산 지목에서 이제 자포자기라는 말에서 또 뜻을 같이 또 다시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자포라는 이야기는 스스로 자자에 포자가 포악할 포자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악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포자기에서 이 자기는 스스로 자자에 포기할 포자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선한 착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자포자기가 자포와 자기라는 두 글자의 의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포는 이 자기 스스로 포악하게 대하는 것이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선한 존재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인간은 이제 선한 존재인가 또 악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네. 그렇죠. 맹자의 이제 성선설, 순자의 선악설, 차가운 사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맹자의 성선설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착한 본성, 인의 예지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어린 아이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은 본래 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착한 본성은 우산 지목에서 우산이 민둥산이 된 것은 원래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소와 양떼를 풀어 싹을 뜯어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민둥산이 되었다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인간이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또 맹자에게서 답을 구한다면 인간은 원래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착한 본성을 잘 가꿔서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맹자의 성선설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이제 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본성을 잘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 착한 본성을 이제 잘 가꾸는 착한 사람이 되고 또 착한 본성을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 바로 악한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맹자에 나오는 우산지목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 우산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도 선하고 악한 것이 처음부터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맹자의 성선설에 의하면 인간이 착한 본성을 어떻게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인 듯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마리의 늑대가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데 한 마리 늑대는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은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라고 합니다.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움을 하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라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죠. 이때 할아버지가 답변을 합니다. 나는 착한 늑대에게 매일 밥을 준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착한 본성과 동물적 본능을 동시에 갖고 태어나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디에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 자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우산 지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스스로가 인성을 갈고 닦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음 공부와 함께 또 행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박사님,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목필균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필균, 담쟁이. 누구냐? 내 마음의 벽을 잡고 올라서는 너는 7월 태풍,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허공을 잡고 올라서는 집착의 뿌리. 아득히 떠내려간 내 젊음의 강물. 쉼없이 쌓여진 바람벽을 기어오르는 무성한 그리움의 잎새. 어느새 시퍼렇게 물든 흔들림으로 마음을 점령해 가는 내 따뜻한 손길.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YGU 영산대학교 웰리스 인문학 전공 이동성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